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너무 바쁜 애인 때문에 섭섭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너무 바쁜 애인. K군은 요즘 쉴 틈 없이 바쁩니다. 토익 900 달성 프로젝트 2달째.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도서관을 오가고 있어요. 문제는 여자친구입니다. 바쁜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나한테 따뜻한 말도 잘 안 해주고,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여자친구 마음속에서는 K군의 마음이 식은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K군은 정말로 마음이 식은 걸까요? 바쁜 애인의 진실. 시라큐스 대학의 심리학과의 벤더드리프 교수는 실험을 통해서 강하게 몰입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두 가지 심리적인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K군 커플의 예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아무 문제 없어 증후군. 토요일인 오늘은 K군이 일주일 만에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여자친구는 이번 주에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데이트인데 짜증내기 싫어서 뚱한 채로 말도 잘 안 하고 가만히 있네요. 평소에 K군이라면 표정만 봐도 알아챘겠지만, 토익에 열중하고 있는 K군은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벤더드리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처럼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생기는 문제를 인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집중을 하려다 보니 나머지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안이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랍니다. 두 번째, 다 잘 되고 있어 증후군. 다시 K군의 커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K군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찝찝하고 짜증나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여자친구. 의례적으로 자기 전에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K군은 여자친구 속도 모르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 자신이 너무 뿌듯했거든요. K군은 사랑해라는 메시지에 나도라는 답장을 보내며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벤더드리프 교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처럼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신호를 쉽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역시 이유는 같아요. 주변의 일들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주변 일은 완벽하지, 그러니까 난 토익에만 신경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건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좋은 것만 더 좋게 봅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막이죠. 바쁜 애인 때문에 서운함을 안고 있는 여러분들, 서운한 건 괜찮아요. 당연히 서운하죠. 하지만 서운함이 만땅이더라도 마음이 식었다고 단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상대방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열중하는 이유에는 여자친구에게 더 멋져 보이고 싶고 앞으로 더 잘해주고 싶은 이유도 있는 게 아닐까요?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응원해주고 서운함은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그걸로 감정이 식었다고 단정지지는 말고요. 만약에 애인에게 서운함을 털어놓더라도 바쁜 사람의 심리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사이가 좋길 바라는 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해요. 계산대 앞에 눈치 싸움. 여기 맛있는 파스타를 먹으러 온 A군과 B양이 있습니다. 둘은 썸을 타는 사이예요. 하지만 동계사는 아직 어색한 모양입니다. A군이 비싼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방금 마음먹었거든요. A군, 아무래도 남자가 사야겠지. 제가 살게요. B양, 가격이 비싼데
아니에요. 같이 내요. B양은 같이 내요라고 말했지만 A군은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A군, 그대로 받으면 이상하겠지. 에이, 됐어요. 제가 살게요. A군이 거절하자 B양은 돈을 낸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어요. A군, 계산할게요. B양, 내가 한 번 더 낸다고 하면 이상하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둘은 왜 이렇게 복잡한 눈치 싸움을 해야 하는 걸까요? A군과 B양의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는 모두 남녀 평등해야 돼 라고 외치지만 데이트 비용을 계산할 때는 복잡한 심리전을 겪어야 합니다. 데이트 비용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이 겪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자넷 레버 교수는 최근 17,067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데이트 비용은 남녀를 떠나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성별 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10명 중 8명의 남성은 여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여자가 돈을 내면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어요. 76%가 이렇게 대답했죠. 10명 중 4명의 여성은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대답했거든요. 남자가 돈을 같이 내자고 하면 불편해요. 40% 여자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심지어 여자가 수입이 더 많아도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성이 수입이 더 많을 때는요, 그래도 남자가 내야죠. 66%. 그럼 여자가 더 내야죠. 33%였어요. 남자들의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네요. 두 번째, 인식의 변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내야지. 한편 데이트 비용은 함께 부담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었어요. 돈을 안 내는 여자랑은 데이트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한 남성이 44%였고 데이트할 때 여자도 당연히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한 여성도 40%였어요. 특히 남녀가 데이트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평등의식은 나이가 적을수록 뚜렷해졌습니다. 레버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데이트할 때 누가 돈을 낼지 고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땐 경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였으니까 남자가 돈을 내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여성도 경제력을 점차 갖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평등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성별관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대 앞에서 이런 복잡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버 교수 말씀에 따르면 당분간 남녀 데이트 비용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건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일이네요. 지금까지 너무 바쁜 애인 때문에 섭섭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